네, 우리 지금 권비영 작가님하고 지금 좀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저는 궁금한 게 계속 많은데 여기다가 우리 둘이 계속 뭐가 궁금하세요? 너무 많은데 아까 그 네. 작가님의 사전 검열에 걸려서 제가 여쭤보지 못하겠고 여기 오신 그 분들 중에서 혹시 우리 저만 계속 여쭤볼 수 없으니까요. 네. 우리 권비영 작가님께 혹시 궁금한 거나 책에 관련된 얘기나 혹시 궁금한 게 있으신 분들이 좀 있으시면 좀 질문을 좀 받아볼게요, 작가님. 근데 어떤 질문을 하실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네, 그건 뭐 어쩔 수 없죠. 궁금하신 걸 물어보실 테니까. 네. 혹시 우리 권비영 작가님한테 여쭙고 싶었던 거라든가 그런 게 있으신 분 있으시면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한번 질문이 있으신 분 있으면 한번 좀 말씀 좀 해주십시오. 궁금한 거 있으시면. 없으신가 봐요. 아니요, 지금 먼저라고. 네, 말씀해 주십시오. 잠깐 마이크를 들어야 되나? 네, 들려요.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그때 조금 경우가 다르긴 한데요. 안 풀릴 때는 일단 놓습니다. 피를 놓고 안 써요. 안 풀릴 때는 안 써요. 안 쓰고 이제 주로 여행을 가요. 그러니까 목적 없이 정처 없이 이제 배낭 하나 딱 메고 그냥 시외버스 터미널로 가서 눈에 띄는 대로 휙 갔다가 와요. 그러면 즉흥 여행은 그렇게 하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계획을 세워서 가는 거는 준비가 많아지잖아요. 그러면 글 쓰다가 가는 거는 그렇게 안 되고 글을 끝냈을 때나 그럴 때는 이제 계획을 해서 여행을 가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쓰다가 안 풀릴 때는 그냥 정처 없이 가요. 가서 한 2박 3일 정도 이렇게 돌아다니다 오면 조금 해소가 돼서 이제 다시 잡으면 써지는 경우도 있고 안 될 때는 그냥 아무 생각 안 하고 이렇게 멍하니 걷는 거 잘하고요. 그래요. 네. 네. 네, 글을 쓰시다가 이제 잘 안 풀리시면 어쨌든 일단 그거를 계속 더 나가려고 한다라기보다는 일단 잠시 좀 쉬어가시는 스타일이시군요. 네. 더 나간다고 해서 나쁜 머리가 좋아지지 않고 또 생각 안 나던 게 막 바닥바닥 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제 스타일이 좀 그런가 봐요. 뭐에 탁 부딪히면 멈추고 기다렸다가 다시 나가야지 막 안 되는 거 열심히 나가봐야 안 되더라고요. 저는. 네. 출판사에서 이렇게 원고 빨리 써달라고 그런 압박이나 그런 거는 전혀 안 받으시나 봐요. 이렇게 쓰시다가 저 안 그래도 얼마 전에 저한테 신문사에서 연재 소설을 좀 써주면 어떻겠느냐. 이제 덕형주가 이제 떴으니까 연재 소설을 좀 썼으면 좋겠다. 이런 제에 딱 거절을 했어요. 저는 매일매일 제가 전에 그러니까 방송 프로를 잠깐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매일 7매씩 써야 되잖아요. 매일 나가야 되니까. 그거를 제가 한 1년 정도 했어요. 머리에 쥐나서 죽는 줄 알았어요. 매일 그걸 써야 되는 거예요. 근데 쓰는 중간에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제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그런 일을 안 겪어봤다가 매일 써야 되는데 어떻게 그래서 엄마 돌아가셨는데 이거 어떡하냐 그러니까 사흘치만 써달래. 사흘치만 그러니까 엄마 돌아가신 그 충격에 막 슬퍼 죽겠는데 하면서 사흘치를 써주고 갔던 기억이 있어서 그렇게 시간을 맞춰놓고 막 이렇게 쓰는 거는 저는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저는 연재 소설은 못 씁니다. 그러고 딱 잘랐죠. 제가 아마 좀 이렇게 타이트하게 시간 맞춰서 하는 거는 좀 못하는 스타일 같아요. 작가분들도 진짜 좀 이렇게 말씀을 나눠보면 성향이 좀 다 있으신 것 같아요. 네네. 어떤 다른 분은 이렇게 쓰다가 우리 작가님처럼 어떤 딱 위기가 왔거나 이렇게 막혔을 때 약간 좀 한 템포 쉬었다 가시는 게 아니라 만약에 이번 달 말일까지 원고를 줘야 된다 그러면
말일 전에 일주일 전까지는 아무것도 안 해요. 네네 맞아요. 그래서 그날까지 완전 몰아서 벼락치기를 네. 하고 글 쓰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제가 아는 작가 중에 남자분이 그런 분이 있거든요. 한 달 내내 술 먹고 홍야 그리고 다니다가 이제 뭐 이제 연말 뭐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언제까지 써줘야 된다 그러면 사흘 앞두고 온대요. 거기 와가지고 그 방송국에서 그 자리에서 막 써가지고 그러니까 뭐 르뽀나 뭐 이런 거 쓸 때는 그 자리에 앉아서 사흘 밤을 새서 써주고 또 술 먹으러 나가고 그러니까 작가마다 조금 자기 스타일이 다른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좀 느긋한 스타일 같아요. 지금 질문하신 분은 어떻게 글 쓰시는 아니면 앞으로 희망을 갖고 계신 그런 뭐 학생이신가요? 아니면 뭐 아니 직접 글을 쓰시나요? 아니요, 출판 사이트 공부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세요? 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뭐 다른 또 질문 있으면 또 여쭤볼까요? 네. 난이요. 엄마가 예. 부모님하고 아빠를 밀어내고 예, 예, 아빠는 나한테 찾아가고 예, 예, 자기 또 이제 세 명이 다 불쌍하게 그려서 예, 예. 그 아빠가 네 엄마가 여자냐 하고 이제 떠났는데 네. 나중에 그 딸이 보니까 그 엄마가 아이들 보느라고 아빠를 밀어냈다는 얘기가 있고요. 그다음에 그 이 나비란 여자도 그러니까 아빠를 유혹한 여자도 나쁜 여자가 아니고 어떻게 보면 이제 선한 여자인데 세 명이 다 불쌍한데 요즘에 그 옛날에 부모들 같으면 이제 엄마들이 아빠를 우선시하고 아빠한테 가부장적인 권유 주면서 어떻게 보면 가정을 꾸려왔는데 요즘 같으면 이제 엄마들이 아이들을 중시하면서 아빠를 무시하는 경향이 참 많거든요. 네네. 그래서 지금 세 명이 다 불쌍한 여자인데 불쌍한 사람이고 이 해법을 어떻게 하는 게 바람직한지. 저는 난이 아빠가 바람을 펴서 결국은 그 나비를 찾아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런 말을 하면 여성 독자분들한테 이제 분노를 사는 말일 수도 있는데, 그 아빠가 그러니까 우리가 소위 말하는 바람을 피는 것도 그게 꼭 그 사람이 난삽하거나 아니면 나쁜 남자라서 그렇다고 생각 안 해요. 그러니까 아까도 비슷한 얘기지만 본질적으로 인간은 외로운 존재잖아요. 그러다 보면 아버지가 여태까지는 강한 척 살고 내가 가정을 꾸리기 위해서 힘센 척 강한 척 살았지만 그 내면을 들여다보면 굉장히 외롭고 쓸쓸하고 그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부분을 그 여자로 인해서 생의 기쁨을 얻었다거나 혹은 뭐 또 평안감을 얻었다면은 그것도 그렇게 나쁜 일이라고는 생각 안 하는데 사회 통념상 보면 그게 이제 뭐 어쨌든 불륜이라서 안 좋게 여기는 거지만 인간적인 면에서는 그런 것들이 저는 제 생각은 그런 것들도 허용이라 그러면 이상하지만 이해를 해줘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또 아빠들이 바람 피는 이유가 다 아빠가 나빠서 그런 것만은 아니고 또 알고 보면 엄마들이 또 여성이기를 거부하는 엄마들도 또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는 내 새끼만 있으면 돼. 남자는 돈만 벌어오면 돼. 이러면 아빠들은 많이 외로워질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외로움을 더 많이 타는 거는 남자분 같아요. 여자는 그래도 자식을 끼고 있는 동안은 세상에 부러운 거 없이 다 내 거 같고 그죠? 다 충만하게 내 자식 크는 거 보면서 그렇지만 남자분들은 저는 제 시선이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남자분들이 더 쓸쓸하고 외로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거 제 의견입니다. 괜히 또 이게 네. 제가 그 얘기를 한번 어떤 남자들 모인 자리에서 얘기를 했더니 와 우리 권 선생은 통이 완전히 크다. 이 여자들은 저런 생각 절대 안 하는데 제가 남자인가 봅니다. 뭐 박수가 아드님만 두 분 계시죠? 네, 저는 네. 예, 뭐 그 남자는 새 키웁니다 지금. 아이 남자 셋이 아니라 네 키웠네. 시아버지까지 키웠다 그러면 안 되지. 아유. 예. 또 뭐 궁금하신 거 있으신 분 또 계실까요?
우리 권병 작가님한테 여쭤보고 계시거나 아니면 지금 방금 발언하신 내용에 대해서 여성의 시각으로 반론을 하시겠다는 분이 계시거나. 아, 여성분들은 이런 얘기하면 좋아하죠. 그래서 질문 좀 궁금한 거 있으시면. 제가 그 얘기를 하니까 지금 남자들도 외로울 거다, 쓸쓸할 거다 그러니까 네 남편이 바람 펴봐라 그 소리가 나오나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남편 보고 당신도 어디 가서 좀 바람 좀 펴봐 그랬더니 말로만 저러지 내가 진짜 바람 좀 나 뜯어먹으려 그럴 거라고. 그러니까 안 당해봐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지도 몰라요. 아 그런 일 없으셔야죠. 없으셔야죠. 그리고 뭐 이렇게 저희가요 작가님하고 저하고 네. 굉장히 잘했나 봐요. 왜요? 질문이 없잖아요. 그러니까요. 제가 여기 오신 분들의 모든 궁금한 거를 제가 다 물어본 거예요. 반대일 수도 있어요. 아 그런가요? 네. 뭔 얘기한 거야? 좀 이제 우리 작가님께서 그 우리 운주를 출간을 이제 하시면서 좀 요 부분은 좀 아쉬웠다. 뭐 내용상으로 보면요. 뭐 그런 좀 아쉬웠던 부분이 좀 있으실까요? 아쉬웠다는 거는 제가 터키에 대해서 많이 알지는 못하잖아요. 그래서 그 작가의 말에 보면 거기 터키 청년에 대한 얘기가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취재를 나름대로 한다고 해도 제가 모르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거는 우스개 얘기일 수도 있는데 처음에 제가 그 에민이라고 지금 주인공이 에민이라고 나와요. 근데 우리나라로 말하면 에미가 어머니 그죠? 그래서 이제 거기에 보면 뭐 에민지 애빈지 뭐 나를 끌어내봐라 뭐 그래서 에민으로 이름을 했는데 그 아쉬운 점은 제가 터키를 좀 더 많이 알아서 썼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그런 증자로 어떤 게 있냐면 주인공 이름에 대한 에피소드가 좀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제가 그 터키 가서 이제 막 터키 사람들 이름을 막 남자 이름, 여자 이름 막 이제 알아가지고 적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사람이 들었을 때 거부감 없고 뜻도 좋고 뭐 이런 이름을 찾다 보니까 바하르라는 이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바하르가 발음도 좋고 참 바하르 괜찮네 그러고 남자 주인공을 바하르라 그래가지고 신나게 썼어요. 썼는데 그 터키 청년이 그 작가의 말에도 썼지만 그 청년이 가끔씩 저한테 전화를 해서 작가님 글이 잘 되고 있습니까? 물어봐 주었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지금 그 한국에 계신데 한국말을 참 잘해요. 그러니까 여기 와서 공부를 하신 분이라. 그래서 이제 그래서 이렇게 지금 쓰고 있다. 그러니까 주인공 이름 정했어요? 라고 묻는 거예요. 그래서 네 정했어요. 그랬더니 남자 주인공 이름이 뭐예요? 물어서 바하르요. 그랬더니 바하르 그러더니 안 돼요 안 돼. 그래요. 왜요? 그랬더니 바하르 여자 이름이에요. 여자 이름인 거예요.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하냐고 그러니까 혹시 공용으로 쓸 수 있는 이름이 아니니까 그건 여자 이름이에요. 4월. 그 바하르란 말이 터키 말로 4월이라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여자 이름으로 쓰는 거라고. 그래서 그러면 어떡하죠? 어떤 이름으로 하죠? 그러니까 제가 이름을 몇 개 정해드려도 되겠어요? 그래서 그럼 좋은 이름으로 좀 적어달라 그랬더니 에민이라는 이름이 이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에민이라는 이름으로 쓰고 이제 요번에 책이 나와서 이제 제가 책을 그분한테 보내드렸더니 뭐라고 이제 전화가 와서 농담으로 뭐랬냐면 이러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 됐어요. 그래서 무슨 아버지 결혼은 했는데 애가 생겼나 싶어서 애기 생겼어요. 그랬더니 아니 내가 에민 아버지잖아요. 내가 이름 정해줬으니까. 예, 그래가지고 이름 지어줬다고. 그래서 그분한테 터키 청년한테 많은 도움을 얻었어요. 그래서 그분 덕에 그래도 좀 아쉬웠던 게 좀 줄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죠. 네. 좀 더 많이 알고 썼더라면 더 좋았을 수도 있죠. 네. 모든 일에는 뭐 늘 아쉬움이 남죠. 네, 어떤 일이든지 간에 그렇게 아쉬움이 좀 남습니다. 그럴까요? 예. 우리 작가님이
그 저 질문을 조금 더 이렇게 좀 여러분들하고 소통을 좀 하고 싶어요. 예, 말씀하시죠. 아까 다름하고 틀림을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작가라고 하시면 저희 일반인하고 다른 인생을 사시는 분 같으신데 작가로 이제까지 살면서 다른 일반인들하고 다르게 좀 아, 사고나 뭐 살아가는 시간 습관이나 이런 거 그런 다른 네. 근데 죄송하지만 제가 너무나도 지극히 평범합니다. 그래서 다름이 별로 없는데 사고는 조금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남들이 막 애면결면 하는 문제에 대해서 나는 초연할 수 있는 그런 거. 뭐 그거 어떻게 뭐 안 되면 할 수 없지. 그리고 탁 던져버리는 거. 그런 면에서는 조금 다른 사람들보다 다를 수 있겠는데 일상생활이나 뭐 이런 거 하는 거는 별로 작가다운 게 없어요, 제가. 그래서 제가 이 그 은주를 쓰면서 어디를 가 있었냐면은 토지문화관에 그 원주에 거기 가서 이제 저 초고를 좀 써왔는데 그때 이제 제가 이제 덕형주로 이미 유명해져 있으니까 야, 덕형주 작가가 왔단다.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와 있는 작가들 중에서는 저에 대한 관심이 좀 많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이 저를 이렇게 유심히 이렇게 보는 거예요. 식당에서 만날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쓰는 거는 이제 들어앉아 쓰고 밥 먹을 때는 다들 모이니까. 근데 제가 커피도 별로 안 좋아하고요. 또 담배도 안 하고요. 또 뭐 다른 잡기도 하는 게 없어요. 근데 술은 조금 먹었는데 술은 뭐 그냥 먹을 만큼 먹고 뭐 추태 부리거나 뭐 그런 건 아닌데 술은 조금 먹는데 거기 가서는 술 먹는다는 얘기도 안 했어요. 왜냐하면 술 먹자 그러면 또 시선이 흐트러질까 봐 못한다 그러고 안 했는데 그 사람들이 보기에 저 여자는 작가 같은 구석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예? 뭐 술도 안 먹는다지 담배도 안 핀다지 왜 작가들이 보면 커피를 왜 이렇게 물 마시듯이 밤새 이렇게 하잖아요. 커피도 안 먹는다 그러죠. 그러니까 뭐 가지고 글 쓰냐 그러더라고요, 저보고. 아니, 권 작가님은 뭘 가지고 글을 쓰세요? 그래서 나는 밥심으로 씁니다. 그러고 말았는데 정말 지극히 저는 너무 평범해요. 그냥 집에서 살림하는 아줌마랑 다를 바가 없는데 일반 아주머니들하고 조금 다르다면 일단 이렇게 우리가 꽂힌다 그러죠. 이제 글감이나 뭐 이런 거 써야 되겠다 싶으면은 뭐 날밤 새고 뭐 이철 사흘 밤 새고 이런 건 조금 뭐 다를 수 있겠죠. 그렇지만 그 외에는 크게 다른 게 없어요. 일반 생활하는 건 똑같고 굳이 또 다른 걸 치자면 아까처럼 뭐 이렇게 안 써질 때 휑하니 가는 거 그건 일반 아줌마들은 잘 못하죠, 그죠? 어렵죠. 예. 그리고 저는 뭐 애들이 다 이제 스스로 살 수 있는 능력이 다 돼 있으니까 그렇죠. 근데 그 정도 외에는 특별하게 다른 게 없어요. 생각이 좀 특별할 경우는 있어요. 남들 안 하는 생각 뭐 이런 거. 네. 답이 됐어요? 네. 그러면 뭐 이제 질문 생각하시는 동안에 그 선생님 글 쓰실 때 네. 이렇게 펜으로 쓰세요? 아니면 키보드로 컴퓨터로 쓰세요? 컴퓨터로 쓰죠. 아, 진짜 자판으로 쓰세요? 네. 초기에는 이걸로 썼어요. 육필로 썼는데 요새 왜 이게 자판을 두드리면서 작가들이 쓸데없는 말이 많아졌다 그러잖아요. 그죠? 두드리면 그냥 나오니까. 네. 근데 그 육필로 쓴 원고를 제가 지금도 가지고 있고 그 문학 수업할 때 육필로 써가지고 그걸 복사해가지고 또 이렇게 막 품평하고 그런 거 할 때도 다 손으로 써서 그거를 이제 복사하고 그랬던 그게 있는데 지금도 가지고는 있어요. 근데 지금 만약에 손으로 장편 소설 써라 그러면은 저는 못할 것 같아요. 근데 지금도 손으로 쓰는 분들이 있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특히 김은 씨 같은 경우는 그 연필로 쓰신다 그러는데 대단하신 거죠. 저는 그렇게는 못해요. 그리고 일단 손으로 이렇게 육필로 써 주시잖아요. 네. 그럼 저 출판사 관계자분들이 되게 싫어합니다. 악필이랑? 아니, 그것도 그러면- 옮겨야 되니까. 아, 맞다. 되게 싫어합니다. 예.
아, 이게 직접 다 키보드로 이렇게 네. 치시는군요. 알겠습니다. 또 뭐 저 작가님께 궁금한 거 있으시면 좀 편하게 좀 여쭤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네, 고맙습니다. 아까 말씀하실 때 혼조라는 이제 실존 인물을 키보드 삼아가지고 소수가 됐다는 네, 네. 그래서 이 세계를 보면 결국은 나중에 용서와 화해와 화합을 준비되셨는데 네. 그 실존 인물도 그렇게 용서와 화해를 풀었었습니다. 아, 실존 인물은 지금 아마 스페인에서 살고 있지 싶어요. 근데 부모와는 화해가 안 된 상태에서 떠났어요, 그 아이는. 그런데 그 후 소식은 모르지만, 뜨겁게 사랑해서, 그냥 그 외국 청년하고 뜨겁게 사랑해서 그 스페인으로 간 거라서, 그러면 제가 하나만 더 네, 책 내용에서 네. 은주라는 분들이 그런 그 때와 그 양쪽 부모로부터도 사랑을 받지 못한 채로 이 생활을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용서와 화해를 얻어서는 그 모티브가 저는 이해가 안 돼요. 그때 당시에 그렇게 도와주는 데 있어서 이 은주라는 사람이 어떤 이해와 감정을 가지고 있어요? 아, 은주의 기본적인 그 용서 화해는 그 다문화 센터에서 봉사활동하는 그 지숙 씨 있죠. 지숙 씨한테서 영향을 많이 받았고, 그 지숙 씨도 물론 내면에 상처가 있어서 그걸 일종의 치유의 방법으로 다문화 그 봉사를 하는 거지만, 그 지숙 씨한테 이 은주는 정신적으로는 지숙 씨가 어머니 같은 분이었죠. 그래서 거기서 아마 용서 화해를 배운 걸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지금 뭐 질문을 이제 다 받아봤고요.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저 권병 작가님. 네, 받겠습니다. 네. 지금 세월호 사건으로 인해서요, 온 국민들이 굉장히 그 대리회상을 겪고 있는데, 그 베스트셀러 작가분께서 보실 때 우리 정치인의 어떤 부분들이 그 좀 교정이 되면 이런 정치요? 우리 정신 문화에 정신? 어떤 부분들이 좀 교정이 되면 이런 인재가 일어나지 않을지 혹시 생각하신 게 있으면 느끼신 게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시면 네, 제가 뭐 그런 말을 할 정도의 그 처지는 아닌 것 같은데, 제 개인적인 사견을 얘기 드리면, 저도 그 사건 첫날부터 이제 그걸 지켜봤잖아요. 봤는데 첫날은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곧 구조되고 곧 다 해결될 것처럼 느껴지더라고요. 아, 이제 뭐 구조만 하면 되겠구나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큰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제가 가장 이렇게 크게 느낀 건 뭐냐면, 화물에 그 선적한 거하고 승객 탄 거하고 이게 틀렸잖아요. 다 달랐잖아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300명 탄 거를 뭐 200명 탔다 하든지, 화물도 뭐 얼마를 실을 거를 더 실었다든지, 이런 게 지금 전혀 안 맞더라고요. 거기서 뭘 느꼈느냐면, 아, 선장 내지 그 선원들이 그 뭐라 그러나요? 그 소위 말하는 삥땅, 이제 뒤로 자기네들 수입을 챙기기 위해서 저런 일들을 벌였구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이 선명했더라면, 그죠? 그런 것이 선명했더라면 저렇게까지 일이 커지지 않았을 거라는 생각을 해서, 그것도 적당한 보수를 받고 일을 함에도 불구하고 왜 그런 부정적인 수입을 더 원하는 걸까? 그것이 그 경제가 우선되는 사회 때문에 그런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서, 좀 더 사람들이 마음속으로 좀 정직해지면 그런 사고들도 좀 많이 줄지 않을까, 저 혼자 그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네, 그러면 마지막 우리 권 작가님이 오늘 이제 여기 좀 귀한 시간 내주신, 완성해주신 그런 독자분들에게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사실은 오늘 행사가 무산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했었고요. 또 무산이 됐어도 저로서는 뭐 할 말이 없는 상황이에요. 지금 그 세월호가 너무나도 지금 국난 수준으로 지금 우리나라에 뭐 다른 뉴스는 나오지 않을 만큼 세월호만 그렇게 나오는데 그 뉴스들을 보면서 문제가 한 가지만 문제가 아니라 이런저런 구석에서 문제들이 이렇게도 튀어나오고 저렇게도 튀어나오고 하는 거 보면서 참 마음이 무겁고 아팠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 자리에 모이신 분들도 이왕 이렇게 계획된 거니까 와서 앉아 계시긴 하시겠지만 마음이 참 무거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그분들이 한 분이라도 더 이렇게 생還할 수 있는 기적이 일어나기를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앞으로도 여러분들에게 제가 쓰고 싶은 얘기를 써서 소통할 수 있는 기회가 또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